이번에는 철도의 건설 계획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건설에 대한 의의를 먼저 보면은, 이제 원래 철도 선로가 없었던 지역을 갖다가 연결을 해서, 이 제자가 이게 틀렸네요. 요 제자입니다. 경제 개발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해서 신규 노선을 건설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철도가 단선 철도면 복선으로 한다든가 하는 기존 철도를 개량하는 것들이 이제 철도 건설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선 건설, 그 다음에 기존 노선을 개량하는 것도 다 철도 건설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기에 국가철도 구축 계획을, 철도망 구축 계획을 누가? 국토부 장관이 만들어 놓습니다.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그래서 구축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지금 계속 남아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국토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교통과의 조화가 우선 필요하죠. 철도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도로교통과 철도교통, 그 다음에 해운교통, 항공 다 포함해서 원만하게 이렇게 짜져야지,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용하는 분들은 뭐를 이용하든 내가 이동하는데 편리성을 갖춰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교통과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 또 그다음에 교통투자 시설 계획, 또 대도시 광역 교통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미리 몇 가지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미리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우리가 이제 소모되는 비용에 대해서 주관하는 부서가 기획재정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관한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셔야 되겠다. 기획재정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 경제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알아보는 거예요. 왜?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타당성 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조사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무리한 추진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제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결국은 사전 검토라는 그런 문제가 대형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사 과정은 이 또한 여기 표시되어 있듯이 우선 조사 의뢰를 하게 되면은 조사 대상을 선정을 하고, 관련해서 이제 드디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줄여서 예타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타당성 조사가 들어오는데, 이 타당성 조사는 아까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는 기획재정부가 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 타당성 조사는 사업을 하는 주무부처, 우리가 철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가 되죠. 주무부처가 담당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추진 여부를 세밀히 알아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갖다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걸 주무부처가 담당한다. 기술적인, 정책적인 분석이 아니라 완전한 기술적인 분석을 하고
정밀하고 세부적인 수준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사 단계를 살펴보면은, 물론 이제, 관련 계획에 대한 조사, 뭐, 현황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토지 이용 계획 이런 걸 보지만, 중요한 것은 교통량의 예측과 운영 계획에 대한 조사예요. 어떻게 교통량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이 운영하는 거와 잘 맞아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건설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갖다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교통량이 어느 정도에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국가가 아니라 일반 가정사에서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활 환경에 대한 영향 분석, 경제성 분석, 그 다음에 이걸 말하자면은 채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분석을 같이 해주게 되고, 종합평가를 마지막으로 해서 타당한지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타당성 조사 계획 단계를 이제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계획 단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성수 예측과 평가가 중요하다고 봤고요. 시스템이나 건설 기준,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노선 선정, 거기에 따라서 어디에 정거장을 둘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열차 운영 계획과 무엇보다도 돈과 관련된 문제죠. 경제성 분석, 재무 분석, 이런 것들이 타당성 조사의 단계. 그 다음에 환경, 교통 영향, 이런 것들을 보고 전반적인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는 단계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봤는데, 잠깐 이제 도표로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은 이해가 좀 더 나을 거예요. 우선 예비 타당성 조사는 제일 중요한 게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가 이제 주목적이고, 타당성 조사는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조사의 주체는 예타는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주무부처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틀리고, 경제성, 정책적,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개략적인 수준에서 하고, 여기는 세부적인 수준에서의 경제성 분석을 해주는 거고, 정책적 분석은 예타에서는 여기서는 충분하게 고려되지만, 여기에서는 이미 검토 대상이 아니에요. 예타에서 다 끝난 거예요. 타당성 조사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적인 조사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아예 예타에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정책적인 분석만 하는 거예요. 경제적, 정책적 분석을 하는데, 경제 분석도 계략적인 차원에서 하지만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위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반적인 예타와 이 타당성 조사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 도표를 나타낸 건데요. 여기 보면 예산 편성과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무슨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나중에 하고 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피드백하고 평가를 하는 것들이 주요 단계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같이 보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10년 단위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년 단위로 구축을 하지만 중간에 필요하면은 수정을 하죠. 자, 10년 단위로 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 두시고, 이제 협의를 하는데, 우선 중앙기관과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요. 지자체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축 계획에는
철도의 중장기 건설 계획, 그 다음에 다른 교통수단하고 연계성, 그 다음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소요 재원,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방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같이 고려해서 철도 구축망 계획 안에는 이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축 계획에 따라서 이제 사업별로 철도 건설 기본 계획을 꾸려요. 철도 건설 기본 계획을 꾸리고, 이 건설 계획 안에는,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가죠. 장래의 수요 예측을 하는 거고, 경제성과, 건설이 맞는지에 대한 타당성,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계략적으로 노선과 차량 기지를 선정을 해 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건 계획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수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사 내용, 시간 이런 것들, 사업을 누가 할 것인지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재원 조달, 그 다음에 연차별로 어떻게 공사를 시행할 것인지, 긴 구간 같으면은 몇 단계로 나눈다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 보전 관리, 그 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지진 대책, 이런 것들을 별도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꾸리면서 같이 포함을 시킨다. 이 고시 내용은 앞서서 얘기한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걸 똑같이 고시를 한다. 앞선 내용을 설명을 드렸죠. 그 내용이 동일하게, 다 같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철도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도, 계획이 끝나고 이제 설계 단계입니다. 계획을 하게 되면은, 우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설계 절차를 먼저 보면은, 기본 계획 수립 조사를 먼저 하고, 근데 기본 계획 수립 조사는 기술 분야 또 정책 분야로 크게 나눠요. 우선 기술 분야 조사를 보게 되면은, 관련 계획에 대한 조사, 시스템에 대한 계획, 건설 기준에 대한 계획, 노선 선정 이런 것들이 기술 분야 조사의 대상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정책 분야와 관련된 것들은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지표, 그 다음에 지금 운용되고 있는 교통 현황, 그 다음에 장래 여건이나 수요 예측,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정책 분야에서도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한 이 계획들이 제일 중요한 거고, 뭐 세부, 최적 대안의 세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책 분야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경제성, 재무성 분석, 재원 대책 분석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 설계입니다. 실시하기 위한 실시 설계인데, 분야별로 실시 설계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노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라운드예요. 말하자면 철도가 지나갈 땅을 다져 놓는 거예요. 그게 노반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자갈을 깔고 또는 콘크리트로 하고 그 위에 이제 궤조를 올려놓는, 레일을 올려놓는데, 이 레일을 올려놓는 지반공사와 이 자갈을 깔고 올려놓는 궤도.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선로에 대해서 무엇인지, 노반에 대해서 무엇인지, 궤도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그 외에 전기, 신호, 통신, 차량 기지, 상하수도 공사, 배수 방법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조경, 그 다음에 열차 운행 계획, 마지막으로 경제성 검토, 이런 것들이 분야별 실시 설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선 계획을 보겠습니다. 노선 계획에 대한 것은, 열차 운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하튼 지역 발전하고도 부합하고, 목표하고도 부합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이 효율적이고 건설비를 최저화시키는 게 최적화죠. 이런 것들이, 그 목적이 있고요. 다음 이제, 이 주변 여건하고, 건설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 기준이 우리 고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되어 있는지 노선 계획을, 그거를, 건설 기준을 판단해서 적합한지를 같이 살펴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노선 계획 순서입니다. 노선 계획은 우선 도상 선정 계획과 두 번째, 도상 선정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답사, 예측, 실측, 이런 순서대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 도상 선정 계획은, 도상을 25,000분의 1 또는 50,000분의 1의 이 지형 도상을 해서, 선로의 종평면도를 작성한다는 게, 말하자면, 높낮이, 그 다음에, 이 평탄선에서 어떻게 선이 그어지는지, 종면도, 평면도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정된 그곳에, 그 선택된 비교 노선과 같이 가서 또 현지의 지질조사, 이런 상황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답사가 되겠죠.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할 만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측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50,000분의 1 선로 종평면도를 가지고 50m 간격의 선로 횡단면도를 작성해서 이제 건설비 분석, 경제성 평가 이런 것들을 하죠. 예측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측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최종 선정된 노선에 여러 가지 노선 위치라든가 그다음 시공 기면의 높이, 그다음에 정거장 위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게 노선 계획의 순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려사항입니다. 노선 계획에 대한 고려사항인데, 정거장의 위치 선정. 근데 정거장의 위치는 가급적이면 이용자 입장에서 가까우면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비용이 또 많이 나고 속도가 높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주 서고 속도를 줄여서 서고 거기서 일정 시간 서 있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속도가 낮춰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가 돼야 되는데, 통상 광역철도는 2 내지 3km마다 정거장을 두고 있고, 일반 철도는 10 내지 15km, 고속철도는 50km마다 하도록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물론 여기보다 좀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좀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위치 선정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 구배지역, 기울기, 높낮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곡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선로 중심선과 시공하는 시공기면의 높이, 이것이 어느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량이 이렇게 있으면은 교량을 이렇게 지주를 세우죠. 나중에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경관 비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터널 위치, 그 다음에 터널을 어떤 형태로, 큰 형태로 할 것인지, 네모 형태로 할 것인지, 동그란 형태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노선 기획할 때 고려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노선 규격은 수송 계획을 기초로 해서 선로 규격을 이제 우선 선정을 하는 거죠. 이게 노선 규격인데, 여기에는 먼저 곡선이 있습니다. 곡선은 선로는 직선이 가장 이상적이죠. 직선으로만 가기만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 지형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죠.
직선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기준 하에서 가급적이면 직선으로 한다. 그래서 곡선 건설이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열차 속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건설비에 따라서 선로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곡선이 구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에 의한 속도 제한할 때 고려사항은 곡선에서 속도를 너무 높이면은 열차가 넘어지죠. 이거 전복이라고 합니다. 열차가 넘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이 궤조 위에서 이탈하는 탈선, 드레일먼트. 그 다음에 너무 뭐 고속 주행하면 거기에 맞는 설비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안 맞게 되면 열차가 이렇게 좀 많이 좌우로 흔들린다든가 상하의 진동이 있죠. 승차감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잘못되면 궤도도 파괴가 되기 때문에 속도 제한 시에는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배. 구배는 높낮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울기를 말씀드렸는데, 자, 뭐, 가급적이면 평탄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국토에 많은 7, 80% 이상이 산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배 건설은 불가피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구배가 많으면은 열차 주행할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행 성능에 영향이 크게 미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수송의 양과 질적 서비스에 영향이 크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완만하게 설계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고조 차이는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1km 가는 동안에 여기가 얼마만큼 올라가 있느냐를 가지고 따져요. 요게 1m. 그러면 1000m 중에 1000m에서 1m가 올라가는 거를 1000분의 1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1000분의 1이 올라갔으면은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따지냐면 0.1%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철도에서는 이 퍼센트를 안 쓰고 퍼 밀리라고 이렇게 여기 남아있는 요 퍼밀리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퍼밀리는 1km 가는데 1m의 높낮이 차이가 있다면 1퍼밀리가 되는 거예요. 퍼밀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곡선. 종곡선은 이 선로의 구배가 선로가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 올라가는 점이 되겠죠. 여기가 올라가는 점이 되는데 여기가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되면은 충격이 심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요거를 종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뭐 여기서도 구배가 내려가는데 여기도 급작스럽게 내려가면 안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야지만 원만하게 주행이 될 수 있겠죠. 구배가 변화하는 곳에 만드는 것이 종곡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는 열차의 충격을 줄이고 승차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곡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영향성을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 건설사업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사업 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사 항목에는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해 영향평가, 그 다음에 폐광 등 광산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을 봐서 사업 영향성 조사 내에 이런 것들을 영향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